이준석 이렇게 인사드리러 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드디어 3차에 걸친 TV 토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와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내면서 재원 소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후보들 간에 그런 부분을 짚었을 때 뭐 시간 끌기라든지 답변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답변을 끌어내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세 번의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합니다. 이번 선거 TV 토론과 캠페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현실과 비현실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 토론했을 때 뭐든 해주겠다, 뭐든 주겠다, 만들어주겠다, 더 해주겠다 하는 말들만 공약으로 얘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할 때 지방선거나 이런 걸 지휘해보면은 뭔가 해주겠다는 방향으로 선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타격 입는 건 없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정치인들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혁신당을 차려서 총선과 대선에 임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정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82년생 이주영 의원, 제가 85년생, 천하람 의원이 86년생입니다. 그러면 다른 당과 다르게 저희는 앞으로 40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정책적으로 내리는 판단, 하는 약속에 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탕발림이라든지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했을 때는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부끄러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30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3, 4년 뒤에 살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프랑스를 본인이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살아서 그것의 평가를 받아들이게 될 그런 대통령인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8세 정도입니다. 저분들이 초선 재선하고 한 70대 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저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에서 공약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이 많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언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의 과정 동안 저는 말이 되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애썼고, 항상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라고 AI 산업 발전시키는데 100조 원 투자하겠다, 200조 원 투자하겠다, 이거 아마 공약하기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남이 100조를 얘기하면 나는 150조를 얘기하고, 또 그러면 누가 올리면은 200조를 레이즈하고, 이게 무슨 도박판입니까? 그렇게 정치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AI를 개발하고 싶으면은 어떤 곳에다 돈을 넣겠다는 것이냐, 과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것이냐, AI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를 쌓겠다는 것이냐, 100조 원을 어디다 넣겠다는 것이냐를 계속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100조라는 금액을 우리 정치인들은 가볍게 생각할까? 한 사람당, 국민 한 사람당 200만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5천만 명이 100조를 나누면요. 그러면 4인 가족당 8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어디로 투자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잘 모르겠다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왔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세차에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온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사탕을 준다고 유혹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사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를 보고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스스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 대부분 다 유리지갑 아닙니까? 결국엔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세금 까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 까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으면은 남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늘려보자는 얘기를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 캠페인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더 늘리자 아니면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더 늘리자는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의 보험료를 13%로 올리겠다.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포장했지만 더 받는 것은 이미 기성세대, 연금 받는 세대 6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내는 세대는 젊은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 어릴 때 상계동에서 자라나면서 항상 경험했던 것,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상계동에서 저 키우시면서 본인들이 덜 입고 덜 먹는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제 교육에 투자했던 것이고 본인들이 덜 쓰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기성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완전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 야합을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다 오를 겁니다. 건강보험료도 제가 TV 토론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당장 간병비 15조 혜택을 그중에 몇 퍼센트 하겠다는지는 안 밝혔지만은 더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간병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정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30조에 어떤 여유가 있으며 마이너스 30조에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0조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 마이너스 30조를 메꿀 만큼 그리고 15조 원을 더 쓸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미래라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 연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개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지금 솔직히 보면요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366일 이상 병원을 가는 그런 분들이 9,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120 이상 1년에 병원 가는 분들이 외래진료 받는 분들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쓰는 건강보험료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줄이고 하는 것들 사실 용기를 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은 병원 갔을 때 실비 얼마까지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비 과잉 지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이야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표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준석은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하는 미래 실현된다면은 30년 뒤, 40년 뒤에 저는 살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과 기성 정당과 다른 길을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오래 이어져 내려온 꿈, 여기 여의도에 계신 직장인분들이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또 지금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바로 노원구 상계동에서 저를 키우면서 바로 이 먼 여의도까지 출퇴근했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 신한증권 부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이 여의도 직장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사실 이 여의도 직장인 사이에서 서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은 결국 교육에 투자하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 속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건전한 사다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와서 이곳에 출퇴근한 저희 아버지의 20년 전, 30년 전 꿈이라는 것이 저는 제가 지켜내고 싶은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정말 제가 2018년, 2019년 조국 사태 때 마음이 상했던 것은 저와 반대되는 진영에 계신 분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어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느 나라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에 만족하는 나라였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란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평일 양일간이기 때문에 주말이 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 양일간에 틈이 나실 때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주민센터가 저 색강역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저희 가족의 꿈이었던 대한민국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지켜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얘기해.